저녁 8시가 넘어가자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에도 불구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는 아니었지만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면서 비는 시도 때도 없이 내렸어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까지 마치니 밤 9시가 훌쩍 넘었네요. 학원 건물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비가 온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죠. 평소 같았으면 혼자 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왔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나른했고 귀찮음이 앞섰거든요. 그 작은 이기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엄마는 늘 그랬듯 학원 근처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깨끗하게 관리된 엄마의 작은 경차? 차에 올라타자마자 엄마는 피곤해 보이셨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를 학원까지 데리러 온 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엄마, 힘들면 그냥 나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하지 그랬어.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피식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에휴, 말도 마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쑤시는지. 그래도 비 오는데 우리 아들 고생시킬 수는 없지. 택시비 아까워서 무슨. 비도 오는데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지. 엄마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피로가 역력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운전하는 게 마음 편해. 저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와이퍼는 정신없이 앞유리를 쓸어냈죠.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고요. 어둠과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눈을 찌르는 섬광과 함께 엄청난 굉음이 귓가를 때렸죠. 마치 세상이 두 동강 나는 듯한 소리였어요.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엄마 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크게 흔들렸고 저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엄마의 놀란 얼굴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죠. 병원 침대였어요. 온몸이 욕심거리고 쑤셨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다리에는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찾았죠. 하지만 옆 침대나 병실 어디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호자라고는 외삼촌과 이모 두 분뿐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겨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죠. 외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사고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외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씨가, 엄마는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귓속이 윙윙거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온몸의 통증보다 더 크고 깊은 고통이 심장을 후벼 팠죠. 엄마가 없다는 사실, 영영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며칠간 저는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죠. 감고 있는 눈꺼풀 뒤에는 자꾸만 사고, 순간과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답니다. 제가 그날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고 떼쓰지 않았다면
비가 온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며 엄마는 퇴근 후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계셨을 거예요. 엄마를 죽게 만든 것은 저였죠. 그 죄책감은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은옥 아줌마였어요. 엄마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줌마. 어릴 때부터 저를 아들처럼 예뻐하고 챙겨주던 분이었죠.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제 곁을 지켜주셨고, 사고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매일 우리 집에 들러 저를 돌봐주셨어요. 외삼촌과 이모는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었기에 매일 올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은옥 아줌마는 달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줌마는 마치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듯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폈답니다. 아줌마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저를 위해 직접 반찬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 주셨어요. 창식아, 제발 좀 먹어라.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내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엄마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힘내야지. 내 엄마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아줌마는 매일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들이 마음에 없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답니다. 아줌마는 밤늦게까지 제 곁에 앉아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옆에 있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죠. 엄마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아줌마의 존재는 그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어요. 저는 고3이었지만 엄마의 죽음 이후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났죠. 결국 수능을 망쳤고 재수를 결심했어요. 대학 입시 실패보다 엄마의 부재가 훨씬 더 아팠기에 재수는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답니다. 은옥 아줌마는 제가 재수하는 동안에도 그림자처럼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보다 먼저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학원 가는 길에 태워다 주시기도 했죠. 재수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끝없는 자기 혐오 속에서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마다 아줌마는 따뜻한 말로 저를 다독이며 용기를 주셨죠.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내 엄마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아줌마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줌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아줌마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길고 긴 재수 생활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은옥 아줌마였죠. 아줌마는 제 목소리에서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고, 우리 창식이 장하다, 장해. 내 엄마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줌마는 우리 집으로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 역시 아줌마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서름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아니, 어쩌면 엄마보다 더 절실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저는 종종 은옥 아줌마 집에 들렀어요. 아줌마는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죠. 아줌마의 큰딸은 저보다 3살 많았고 작은 딸은 동갑이었어요. 두 딸들도 어릴 때부터 저를 봐왔기 때문에 친오빠나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었고요. 아줌마의 남편, 그러니까 아저씨도 저를 살갑게 대해주셨답니다. 오실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은옥 아줌마 가족의 일부가 된 듯 했어요. 명절에도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주말에는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죠. 따뜻하고 화목한 아줌마의 가족은 엄마를 잃은 저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따뜻했던 아줌마의 가족에게도 비극이 찾아왔죠. 아저씨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겨우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아줌마 가족 덕분에 평온을 찾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번에는 제가 아줌마를 위로할 차례였어요. 아줌마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어요. 엄마를 잃었을 때의 제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에 빠진 것 같았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아줌마의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저는 아줌마의 옆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침부터 아줌마 집에 가서 아줌마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밥도 먹여드리고 말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죠. 아줌마의 두 딸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성인이었기에 각자의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마치 엄마를 잃었을 때 아줌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줌마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진심으로 아줌마가 걱정되고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아줌마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동안 저는 아줌마에게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죠. 엄마처럼 따르던 아줌마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아줌마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그녀에게서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슬픔에 잠긴 모습, 저에게 의지하는 모습, 약해진 모습 속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강렬한 끌림을 느꼈죠. 이 감정은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끌림으로 뒤섞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줌마를 보면 볼수록 아줌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아줌마에게로 기울었어요. 아줌마 또한 저에게 많이 의지했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만이 아줌마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딸들에게는 차마 보여주기 힘든 약한 모습을 저에게는 보였고 저는 그런 아줌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 안았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슬픔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버텨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깊고 은밀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군 입대를 앞두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아줌마의 슬픔도 조금씩 옅어진 시기였죠. 입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불안했어요. 아줌마도 저를 아쉬워하는 눈치였고요. 입대 전 마지막 날, 저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녁 7시, 번화가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이자카야.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죠. 내일이면 저는 군대로 떠나요. 둘만의 마지막 밤, 술잔 속에는 아쉬움과 설렘,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출렁였답니다. 이자카야의 희미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우리의 어색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어요. 창씨가 진짜 가는구나. 은옥이 사케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죠. 예전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과 불안이 엿보였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창식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담담한 척했지만
목구멍이 자꾸 메어왔죠.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거든요. 아줌마, 저 없다고 너무 쓸쓸해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편지도 자주 할게요. 쓸쓸하긴 뭘 쓸쓸해. 속이 후련하겠지. 사고 뭉친 남동생 하나 군대 보내는 기분이랄까. 은옥은 농담처럼 말하며 애써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제 잔에 사케를 채워주었죠. 그녀의 손이 제 잔에 닿을 듯 말 듯 스치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일었답니다. 훗, 남동생이라니. 아줌마,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창식은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남동생? 정말 나를 그렇게만 생각해왔을까? 뭘 또 서운해하고 그래. 너 어릴 때부터 봤는데 진짜 내 아들 같고 남동생 같지. 장난이야, 장난. 은옥은 창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창식의 팔을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천천히 떨어졌죠.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창식의 심장을 더욱 흔들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스킨십이었거든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줌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이자카야 안은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죠. 근데 아줌마 저 없으면 외로워서 어쩌려고요? 창식이 씩 웃으며 은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죠.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은옥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돌았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려 했죠. 뭘 어째. 잘 지내야지. 내가 군대 가도 난 내 생활이 있는 사람인데.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호호, 정말요? 어쩐지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데. 창식은 은옥의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어요. 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점점 더 진득해지고 무거워지는 듯 했어요. 야, 너 진짜 못 말린다.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은옥은 짐짓 화난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창식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붉게 물들었죠. 아뇨, 저 지금 맨정신인데요. 오히려 아줌마가 술 취한 것 같은데.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첫 번째 은밀한 접촉이었죠. 은옥은 잠시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남들 보면 오해하잖아. 은옥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오해하면 어때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창식은 은옥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어요. 그녀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손을 잡고 있으면 그녀가 제 곁에 있어줄 것만 같았답니다. 둘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어요. 군 입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지막 밤이라는 핑계로 폭발하고 있는지도요. 망설임 없는 창식의 눈빛과 갈등하는 듯하면서도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은옥의 눈빛이 뒤섞였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오직 눈빛만이 대화를 나누었죠. 아줌마, 저 아줌마 여자로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창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은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동자가 급격하게 커졌죠.
뭐, 얘는 지금 술 주정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황함과 충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아니요, 저 지금 맨정신이에요. 아줌마 여자로서 좋아하는데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창식은 다시 한번 힘줘 말했어요. 그녀의 손을 꽉 잡은 채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듯 했답니다. 은옥은 피식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한 웃음소리였어요. 호호, 말도 안 돼. 너가 지금 술 기운에 더군다나 군 입대를 앞두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러는 것뿐일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 아줌마는 내 엄마 친구고 너는 내 아들 같은데. 그녀는 애써 이성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끌림. 정말인데, 아줌마 좋아하는데, 그냥 아들처럼, 남동생처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여자로서 좋아해요. 창식은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그래도 우린 안 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아줌마 대하면 다시는 안 봐. 은옥은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창식의 손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답니다. 그녀는 완전히 힘을 주어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알겠어요. 창식은 잠시 물러서는 척했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은옥은 한숨을 쉬었죠.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휴, 내 마음은 알겠다만 그래도 우리는 안 될 관계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그녀는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독이는 듯 했어요. 그나저나 너 여친도 없이 군대 가면 휴가 나왔을 때 외로워서 어쩌니?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걱정이 묻어났죠. 그러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아줌마가 가끔 편지라도 써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창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호호 보통 입대 전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거하게 술 먹고 좋은 데도 가고 말야. 마지막 밤인데 아쉽겠다. 은옥이 다시금 농담을 건넸어요. 그녀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갈등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게 제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입대가 제일 늦은 편이라 그럴 만한 친구들이 없네요. 다들 이미 전역했거나 군대에 있고. 그래서 아줌마가 저랑 이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창식은 아쉬움을 담아 말했어요. 동시에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에둘러 표현했죠. 그래,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제대로 놀아줘야 하는데. 은옥의 눈빛이 다시금 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조카 같은 저를 챙겨주는 아줌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길고 긴 재수 생활 동안 저를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에게 의지하며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창식은 느꼈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새벽까지 달리는 거죠. 창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은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미소에는 체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엿보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부여잡으려 하지 않는 듯 했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는 팽팽하면서도 달콤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리하여 2차, 3차 노래방까지 갔어요. 이자카야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리 노래방은 활기로 가득했답니다. 흥겨운 음악과 술 기운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 불안,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노래에 씌워 날려버렸죠. 탬버린을 흔들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아줌마는 의외로 마이크를 잡자 돌변하여 구성진 트로트부터 최신 아이돌 노래까지 섭렵했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의 새로운 모습에 반해 더 깊이 빠져들었고요. 우리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혹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신나게 놀았어요. 밖은 이미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죠. 도시의 밤은 잠들 줄 몰랐고 우리의 시간도 멈춘 듯 흘러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몸은 술기운과 흥분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거리는 한산했고 오직 우리의 발소리와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답니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논 여파로 목이 쉬어 있었지만 취기가 오르자 창식은 다시금 용기를 냈어요. 아줌마, 저 군대 가서 딴 생각 안 하고 아줌마만 생각할게요. 앞으로 아줌마한테 치근덕대지 않을 테니 정말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마지막 밤, 이별 앞에서 오는 절박함이었죠.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군인이 되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술 기운을 빌린 대담함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뭐? 아줌마는 당황했어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빛은 심하게 흔들렸답니다. 제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어요. 길고 긴 정적이 흘렀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들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아줌마의 얼굴은 당황,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했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흔들렸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아줌마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지만 창식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답니다. 그럼 오늘 딱 하루만이야. 그녀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았어요. 흔들리는 목소리, 붉어진 얼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긍정의 신호였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줌마의 집으로 향하는 길, 짧은 거리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몰랐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감돌았죠. 낮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둘 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답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 섰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강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답니다. 아줌마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 셔츠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어요. 그 작은 접촉에 저는 온몸이 떨렸죠. 그녀의 손이 제 얼굴에 닿았고 부드럽게 뺨을 쓸어내렸어요.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섰어요. 단순히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았죠.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 아저씨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피어난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그녀의 품은 저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 같았고, 저의 존재는 그녀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는 듯 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 밤은 저의 20살 인생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뜨거웠으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눈을 떴어요. 옆에 누워있는 아줌마의 얼굴을 보니 현실이 확 와닿았죠. 지난밤의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어요. 어색하게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었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지난밤에 농밀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답니다. 아줌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밥알을 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답니다. 어젯밤의 뜨거웠던 감정은 어디 가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학군단 입대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아줌마는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답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몸 조심하고, 훈련 잘 받고, 편지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신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답니다.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마주 안았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녀의 품이 좋았죠. 이 품을 한동안 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네, 아줌마도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요. 꼭 편지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짧은 포옹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아줌마의 집 대문을 나서 뒤돌아보니 아줌마가 여전히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녀에게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군대라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군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낯설고 고달팠죠. 훈련은 혹독했고 단체 생활은 숨 막혔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외로웠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 생각과 함께 은옥 아줌마 생각을 했죠. 지난밤의 기억은 꿈처럼 아련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답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와 군 생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은 깊어졌답니다. 저는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줌마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썼어요. 아줌마 역시 답장에서 자신의 일상, 딸들의 소식,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보냈죠. 편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편지의 끝에는 항상 건강하고 몸 조심하고라는 말이 붙었지만 행간에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편지를 통해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아줌마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아줌마와의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 시간을 버텼답니다. PX에 가서 아줌마에게 보낼 과자를 고르고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서 짧은 통화 시간을 기다렸죠. 아줌마와 통화하는 5분은 저에게는 세상이 전부와도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아줌마는 제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물었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울먹이는 저에게 괜찮아,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줌마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 만나보라는 권유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죠. 아마 저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녀 역시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까지 떠나고 나서 아줌마는 이제 내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다는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드시 아줌마 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자대 배치 후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부대 밖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아줌마의 밝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식아, 휴가 나왔니? 잘 지냈어?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낯설었던 군 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힘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죠. 네, 아줌마, 잘 지냈어요. 아줌마는요? 딸들은 잘 있죠? 그럼 다 잘 있지. 우리 창식이가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뭘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반쪽 됐겠네. 어서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야지. 아줌마의 과장된 걱정에도 빙긋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죠. 약속을 잡고 아줌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설레고 또 설렜답니다. 군복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묘한 긴장감마저 안겨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줌마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어요. 군 생활에 지쳐 거칠어진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손이 이게 뭐니? 고생 많이 했네. 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우리는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어요. 저는 군 생활의 에피소드를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아줌마는 딸들의 학교 생활이나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우리는 끊임없이 웃고 떠들었어요. 아줌마가 해준 집밥은 군대에서 먹던 짬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죠.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아줌마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은 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아줌마가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입대 전 마지막 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 밤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자 건드리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 같았답니다. 우리는 그 상자를 닫아둔 채 현재에 집중했어요. 휴가는 빠르게 흘러갔어요. 친구들도 만났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아줌마와 함께 보냈죠. 아줌마는 저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었어요.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엄마처럼 혹은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요. 그 경계가 모호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저녁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줌마에게 연락해 술 한 잔 사달라고 졸랐답니다. 아줌마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낡고 정겨운 포장마차의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죠. 시끌벅적한 분위기 덕분에 어색함도 덜했답니다. 달발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자 꽁꽁 닫혀있던 마음속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아줌마, 저 그때 입대 전날 밤 참 좋았어요. 창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컵에 남은 소주를 만지작거리며 은옥의 눈치를 살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니면 그녀를 붙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은옥의 얼굴에 붉은 기가 스쳤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죠. 그녀 역시 술이 어느 정도 올라 얼굴이 밝게져 있었답니다.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둘 사이에 짧고도 긴 침묵이 흘렀어요. 포장마차의 시끌벅적한 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답니다. 창식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야말로 마지막 기회였죠.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될 테니까요. 망설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도 같이 있어 주실래요? 이번에는 이전의 떨림과 절박함뿐만 아니라 확신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더 이상 딱 하루만이 아니었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은옥은 창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죠. 더 이상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 대신 깊은 애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보다 훨씬 빨랐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답니다. 그래, 휴가 마지막 날이니깐. 너 내일 가면 또 한참 못 볼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헤어짐의 아쉬움만이 담겨 있었죠. 휴가 마지막 날이니깐이라는 말은 명분일 뿐,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인 상태였답니다. 그 순간 창식의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무건의 동의이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희망이었답니다.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비추는 포장마차 안에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술잔을 비우고 말없이 포장마차를 나섰어요. 이미 익숙해진 길을 따라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첫날 밤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과 깊은 친밀감이 그 자리를 채웠죠. 우리는 더 이상 딱 하루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답니다. 그 밤은 우리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님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밤이었어요. 휴가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은옥 아줌마에게 제일 먼저 연락했고, 아줌마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죠. 그녀는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함께 놀아주었고, 맛있는 것을 해주었으며, 제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의 휴가는 오롯이 아줌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는 것보다 아줌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행복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아줌마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아줌마와의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 시간을 버텼죠. 그녀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의 원동력이었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짧은 전화 통화에도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담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잘 지내냐고 물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은 누구보다 깊었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거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연인들보다 깊고 진했어요. 어쩌면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혹은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정해내리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전화통화 중에 장난처럼 시작된 호칭이 굳어졌어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아줌마 말고 그냥 이름 불러도 돼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한 대로 불러 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은옥 씨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창씨가 내 엄마 살아계셨으면 내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 텐데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럼 아줌마도 저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수줍게 웃으며 얘가 진짜 그럼 너는 나보고 뭐라고 부를 건데 라고 되물었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사적인 호칭을 골랐어요. 저는 아줌마 보고 자기야라고 부를래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자기야와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물론 둘만 있을 때, 전화 통화할 때만 가능한 호칭이었어요. 민망하긴 했지만 자기야라고 아줌마를 부를 때마다, 그녀가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은옥 아줌마의 남자가 되었구나 싶은 게 왜 그렇게 기분이 묘한지 몰랐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한 호칭이지만 그 호칭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방님이라는 단어에는 아저씨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고, 자기야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단순한 아줌마와 아들이 아닌 연인 관계임을 확인하는 듯 했답니다. 은옥 아줌마 덕분에 저는 여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에요. 그녀는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학창 시절 저는 마른 체격에 여드름까지 심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고,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조금씩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존재였어요.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사람이었죠. 물론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어요. 20살 남짓한 남자와 40이 넘은 여자. 세상의 시선과 엄마의 존재는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 요소였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상상만 해도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엄마의 친구이자 저를 돌봐주셨던 아줌마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은옥 아줌마를 향한 사랑의 감정 앞에서는 희미해졌답니다.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은옥 아줌마에게 아주 푹 빠져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도 저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녀의 눈빛, 목소리, 저를 대하는 모든 태도에서 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의존성을 볼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슬픔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슬픔을 공유하며 사랑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까지 이 달콤하고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요.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은옥 아줌마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엄마를 잃고 방황하던 제 삶의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었고 저의 전부였답니다. 아줌마, 아니 자기야. 내 여자가 되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의 빛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